현재 미중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드디어 미중 양 정상회담이 실현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이후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그간 간단한 인사 정도는 했지만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화상으로 남아 양자회담을 위해 얼굴을 맞댄 것은 이날이 처음인 것이죠. 어느 때보다 미중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라 두 정상의 대좌에는 양국은 물론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동시에 중국을 최대 위협이자 경쟁자로 규정하면서 무역을 비롯해 대만 문제와 인권 등의 이슈를 고리로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중국이 이에 거세게 반발하는 터라 이번 회담에서 갈등 해법의 단초를 마련하고 협력의 토대를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진핑 주석은 국제 오프라인 무대에서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G20도 참석하지 않는 등 최근 시 주석의 입장을 제대로 들을 만한 상황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의 발언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미국을 중심으로 올림픽 보이콧을 펼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를 의식해 부드럽고 위축된 발언을 할지, 아니면 대만 등 양보할 수 없는 문제를 앞에 놓고 미국 바이든 정부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킬지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미국과 중국은 북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한미 간의 종전선언이 중점적으로 논의되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을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구면인 만큼 우선은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될 것이나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면서 대화가 치고받는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미중 정상회담이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인데요. 우선 국내외의 각종 언론에서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고 대만 독립을 지지 안 한다라며 일제히 바이든이 대만 관련해서 정책이 바뀌었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바이든은 불과 수주 전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막을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전했습니다. 또한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까지 미군이 대만에 주둔하기 시작했고 확대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발 빼며 대만 독립을 지지 않았다고 전한 것입니다. 중국의 국영방송 CCTV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바이든으로부터 대만 독립 지지를 철회하는 발언을 얻어냈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이 중국을 터치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에 중국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이러한 보도가 나가자 일본 언론에서도 이를 집중 보도하며 바이든이 하나의 중국 지지를 선언했다고 전합니다. 일본 누리꾼들도 이렇게 되면 대만이 곤란해진다, 대만은 뒤통수를 맞은 게 아닌가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일부 일본 채널에서는 일본도 대만과 서서히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냅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대만과 각별한 관계라면서 대만을 돕는 국가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만 막상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뉴스가 나오자 대중들도 태도를 바꾸며 일본도 그렇다면 동북아의 대만 문제에 있어서는 한 발 빼는 게 맞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본이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러다가 대만 인근에 위치한 센카쿠가 중국에 지배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아베 정권은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미국을 태평양으로 불러와서 대만을 더욱 지키게 했습니다. 대만이 무너지면 자신들의 센카쿠가 위험해지고 결국에는 일본 본토까지 위협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바이든 정부가 방향을 틀면 일본 입장에선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최근까지 미군과 오키나와 등에서 연합훈련을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대만은 몰라도 일본은 중국이 절대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도 이러한 발언에 대해 크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관련한 속보가 등장했으며 많은 누리꾼들이 대만 다음엔 한국이다 라는 의견도 냅니다. 이미 중국의 군사력이 커질 대로 커진 상황이고 미국도 적절한 선에서 타협했을 거란 추측도 나옵니다. 실제 최근 중국 방송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합병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속국과 같이 클러스터로 만들어 동북아시아 연합을 통해 미국을 대적할 것이라며 중국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내심 주변국은 미국이 그대로 대만을 끝까지 지켜주며 언젠가는 독립도 시켜줄 것을 바람하지 않았습니다만 중국 CCTV는 여기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에 대놓고 철퇴를 내렸다며 중국의 한판승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실제 시 주석은 대만 관련한 이야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만으로 중국을 견제하려는 시도를 하면 위험하다며 불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 CCTV는 시 주석이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도 시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종 언론에서는 시 주석이 강경하게 할 말은 다 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해 한 발 물러난 것으로 도배가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속보는 앞서 논의된 것과 같이 모두 중국의 관영 언론에서 보도한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중국의 황구시보를 비롯한 신화통신은 모두 바이든이 대만 독립 지지를 안 한다는 말을 중점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의 보도와는 달리 서방 측의 보도는 중국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그리고 있어 대조가 됩니다. 영국 BBC의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 미국의 입장을 재확인했고 양측 갈등이 확인됐다는 식이었으며, 다양한 미국 매체에서도 양국 정상의 말에 날이 서 있었고 앞으로 더 심한 갈등이 예상된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서방 언론이 이렇게 반응한 것은 의외인데요. 이에 관해서는 미국은 원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왔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수교할 때 양 국가 간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키기로 했고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만을 상대로 대중국 견제 작업을 실행한다는 점입니다. 중국 언론이 바이든이 대만 독립을 지지 않는다며 박수쳤지만 미국은 내부적으로 전혀 다른 준비를 합니다. 최근 미 상원 의원들은 향후 10년간 대만에 매년 2조 원의 군사 원조를 해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에서 매년 7, 8천억 원가량 무기를 미국에서 사들이는데 미국은 2조 원가량 매년 대만에 군사 원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만을 10년간 무장시키며 중국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화력을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대만에는 미국의 F-16V가 역대 최고로 판매되었고 중국을 대항해 하늘을 지킬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대만에 집중되는 화력은 역대급이라서 갈수록 중국도 대만을 상대해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은 지속적으로 중국 관련한 제재 법안에 서명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인텔사가 중국에서 반도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하는 명령을 내리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인텔은 중국의 청두 공장에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습니다. 미국을 비롯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많은 회사들은 장비를 증설하고 생산량을 늘리려 하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은 절대 안 된다라면서 제동을 걸었고 기술 유출 관련 사안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에 관해서 미 정부는 해외 투자 시 심사기관을 마련하려 한다라며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할 시 앞으로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만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이 더 이상 중국에 원하는 대로 투자되지 못하는 것이며 중국의 큰 직격탄이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안보 이유로 기술 유출 등을 금지하는 사안이지만 대중국 투자는 상당히 막히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강화된 법안이기에 중국에서는 뼈아픈 일격을 당하게 되는 셈입니다. 즉 현재 바이든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험한 말을 내뱉고 대만에 대해 강한 경고는 했지만 실상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조용히 대만을 건드리지만 말아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성명을 통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나 현상 변화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지 실제로는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구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국가 중 하나는 한국입니다. 한국은 중국과 대놓고 외교 마찰을 벌이거나 갈등을 벌이는 국면은 전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바이든이 중국을 압박하는 문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든은 시진핑과의 대담 불과 며칠 전에도 미국이 중국 공격을 막을 것이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갖추고 있는 화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물론 한국이 중국과 전면전을 벌이는 일은 없겠지만 중국은 대만을 공격할 때 대한민국이라는 변수도 고려하면서 전쟁에 임해야 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한 사거리 해제와 더불어 SLBM, 현무의 파워가 매서운 국가로 중국의 싱크탱크에서는 대만 전쟁 시 가장 우려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참전으로 꼽았습니다. 이미 미 정보기관 역시 한국을 동북아시아에서 자체적인 독침 전략을 갖춘 나라로 분석했으며 주변국들이 한국과는 전쟁이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기에 중국도 그대로 묶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미래 첨단 공급망 구상에서 그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일본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한 뒤 이번 11월 들어 처음으로 미 상무부와 반도체 공급 회의를 가졌으나 한국은 최근 수년간 미국 내 반도체 공급을 비롯해 5G 통신망까지 중국을 대체할 국가로 여겨졌으며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이제 미국의 반도체 공장과 배터리 공장까지 세워달라는 간곡한 요청을 받았고 앞으로 미국의 첨단 산업에 있어서 한국을 제외하고 논하는 것이 어색할 정도의 위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국을 협공하는 데 있어서도 추후 한국이 어느 시점에 등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최근 중국의 SMIC는 대만의 TSMC 건물 부회장도 영입했지만 결국 아무 성과 없이 그는 떠났습니다. 삼성과 TSMC는 3나노 공정으로 변환 중이나 SMIC는 여전히 14나노에 머물며 뒤처진 상황에 TSMC 건물까지도 중국 최대 파운드리를 손절하며 가능성이 없는 회사로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으며 첨단 기술 공급을 한국 등 외국에 의지해야만 하는 상황이죠.
중국에서 대만 문제를 놓고 마치 미국이 대만을 배신했고 자신들이 우위를 점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은 대만 관련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며 그 가운데 한국과 같은 동맹이 자리하는 이상 첨단 제품 공급도 어려워지며 군사적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종이 호랑이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은 자신의 승리로 미중 회담을 포장 중이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